안녕하세요. 선유도 스터디의 진행을 맡은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승전 AI의 시대죠. 정부 관련된 사업을 따려고 하면은 AI라는 단어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없으면 안 됐고 메타버스 없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AI입니다. 우리 손정희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걸 일상적으로 다들 쓰면서 AI가 정말 일상이 되었죠. 더 이상 검색 엔진 사실 필요 없잖아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AI와 굉장히 일상이 밀접해져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리 상담도 하고 사주도 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AI에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AI가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그만큼 일상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얼마나 또 중요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항상 그렇지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4가지의 목표가 수립이 되었어요. 첫 번째가 AI와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0개를 육성하겠다. 딥테크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세부적으로는 한 10가지 정도 이제 기술이 되는데 일단 AI라는 단어가 먼저 붙었죠. 두 번째는 유니콘 그리고 데카콘을 50개를 창출하겠다. 2030년까지. 세 번째는 벤처 투자에 연 40조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탑4에 진출해서 아시아 벤처에서는 거의 넘버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숫자가 있죠. AI 빅테크 스타트업 10,000개, 유니콘 데카콘 50개, 벤처 투자 관련돼서 40조 원 투자, 그리고 글로벌 탑4. 그리고 주요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AI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6년 3월 기준 혹은 작년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AI 스타트업 중에서 매출 100억 원이 넘는 곳 어디 있을까요? 잘 없어요. 국내 잘 없습니다. 제가 추산을 해봤을 때 챗GPT가 국내에서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낸 AI 스타트업이 손에 꼽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거대 언어 모델, LLM 모델이죠. 솔라를 앞세워서 기업용 AI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억 원을 여기 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타 AI,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도 빠르게 일단 올라가서 100억 정도 됐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 루닛은 상장된 기업이죠. 그래서 의료 AI 버티컬 영역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100억 원을 넘었고요.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대 아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는데 리벨리온도 한 100억 원 정도는 그래도 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입니다. 손에 제가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가 아무리 유명하고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뭐다? 100억 원 찍는 데가 손에 꼽는다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AI는 여기저기 다 스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에 어찌 되었든 간에 기업이 잘 된다 아니다, 성장한다 아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매출로, 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AI 스타트업 어디야? 업스테이지입니다. 그럼 업스테이지 매출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잘 나간다라고 한들 매출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기업은 매출과 이익으로 얘기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처음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잠재성만을 갖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히 상장이 된 다음에는 성적표는 매출과 순이익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100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AI 그리고 딥테크 스타트업 10,000곳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2025년 통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술 기반 관련된 스타트업이 한 22만 개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 4만 개가 법인이고 개인 기업, 개인 사업자가 18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뭐 개인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개인 사업자로 해서 성장하는 거는 많은 무리가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좀 희소하죠.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인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투자도 받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유명한 스타트업 중에
개인 기업 있나요? 없어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개인 기업이면 잘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불문율이에요. 웬만한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지금 몇 개 되지 않는데 AI 딥테크 스타트업을 10,000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딥테크의 대부분에 지금 AI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AI 스타트업 10,000개라고 좀 봐야 되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다 합쳐서 40,000개인데 그 중에는 세부적으로 보면은 AI와 무관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000개를 만들겠다라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목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할까? 왜 10,000개, 50개, 40조, 탑4 이런 거 왜 이렇게 집착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여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보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나요? 로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서울대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진학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엄청나게 정부 차원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갔고 그 졸업생과 교수와 교직원들이 몇십 년간 노력을 한 끝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탑 20, 30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거 하나 만드는데 몇십 년 걸린 거예요. 그 한 개 학교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다 서울대로 만들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선언일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가령 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처럼 국립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 그나마 몇십 년간 쌓아온 서울대의 학문적 권위, 인프라 이런 거마저도 이제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은 허황된 좀 주장에 좀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만들겠다라고 숫자를 부여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냐? 숫자에 집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보면은 학사, 석사, 박사를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5년 반 만에 준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도 이제 코스속은 2년이죠. 그럼 코스속만 하시는 8년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전공마다 다르긴 했지만 보통 박사는 한 5년 정도는 돼야지 받았어요. 4, 2, 5였다고요. 그러면 11년이죠. 근데 그걸 반을 확 줄여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AI 인재를 학석박을 5년 반 만에 주겠다라고 지금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박사가 과연 제대로 훈련된 박사이겠느냐?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연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저도 뭐 박사학위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연구를 만들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년 반짜리 박사. 양산형 박사가 되는 거죠.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박사.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3년은 안 되고 2년은 왜 안 됩니까? 초고속 박사 하지. 6개월 박사 해도 되잖아요. 훨씬 많은 사람이 나오고 전 국민이 박사가 될 텐데. 이거는 거의 박사의 분식회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사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연구와 제대로 된 실적과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AI 생태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알 법한데 왜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서울대 10개 만큼의 또 나왔던 이야기가 삼성전자 6개를 만들겠다라고 예전에 또 민주당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만한 지금 회사가 SK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분 그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하나를 갖는데 역시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기업이죠.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 중에 넘버원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6개를 키운다? 키워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부에 의해서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거의 다 해외에서 나와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정부가 삼성전자를 키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자율적인 기반 하에 정부의 어느 정도의 도움과 지원이 가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결과에 맞춰서 서울대를 10개 만들겠습니다. 삼성전자를 6개 만들겠습니다. AI 스타트업 10,000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굉장히 부실화된 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AI 스타트업이 많이 지금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00억 원만 간신히 넘긴 기업이 스타 기업이 100억 원 정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한 거는 1,000억 원을 벤처 1,000억 기업이라는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천억 원의 매출을 내는 곳 10군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1인 기업 10,000개가 각각 1억씩 매출 낸다 한들 1조거든요. 같은 1조가 있을 때 1,000억짜리 10개 기업이 중요하냐, 1억짜리 10,000개가 중요하냐, 이게 훨씬 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기업. 이런 기업이야말로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고 스케일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석박을 지금 5년 반 만에 받는다는 이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박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트랙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본사에서 데려갈 것이냐, 연구진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국내에서 낼 수 있을 것이냐. 모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미국에서도 뭐 패스트트랙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말 부실한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걸 제시를 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대로 밟은 사람이 중요한 거지 빨리 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과 학교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죠. 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 연구 참여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만 많다고 될 것 같으면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가 빨리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과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숫자 중요해요. 정부에서도 어찌 보면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정말 숫자로서 성과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숫자이냐, 내실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은 과연 시장, 기업,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